확대 시술 시 진행하면 보통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료의 종류라든지 피부 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조 진피 중에 살을 이용한 동종 진피의 경우는 보통 10에서 20% 정도 약간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뭐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나머지 8, 90%는 뭐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시는 거. 그게 그동안 그 남성 수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튜브에 여러 가지 궁금 사항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답글을 다른 거랑 여러 가지를 봤는데, 확대 수술을 진행하면서 다른 수술과 같이 동시에 진행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써 계세요. 정관 시술이라든지 포경 수술, 유로리프트 같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일단 정관 수술을 하러 오신 경우 아무래도 사정을 좀 빨리 하셔서 정관 수술하고 주로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제일 많으시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정관 수술을 하실 때 조루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보존술을 동시에 진행 가능하시고요. 포경 수술도 뭐 당연히 가능하죠. 정관 수술, 포경 수술, 확대 수술 다 가능하신 거고, 중요한 게 유로 리프트라고 전립선 수술을 좀 요새 많이 하시는데, 이 전립선 수술이 다른 시술과 같이 못하는 경우는 많으세요. 전립선 수술 자체가 전립선 자체를 제거하는, 즉 레이저로 전립선 자체를 제거하거나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제거하는 시술은 다른 시술과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로리프트, 즉 전립선 결차술의 경우는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안 보이던 전립선 내경을 넓혀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과 확대 시술과 유로리프트 시술은 저희 병원에서는 동시에 가능하세요. 못하는 시술은 없습니다. 전립선을 레이저로 제거할 때는 불가능하시는데 유로리프트라는 시술을 할 때는 가능하십니다. 확대 시술 시 진행하면 보통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영구적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완전히 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재료의 종류라든지 피부 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조 진피 중에 살을 이용한 동종 진피의 경우는 보통 10에서 20% 정도 약간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뭐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나머지 8, 90%는 뭐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시는 거. 그게 내 살로 생착이 돼 버리는 겁니다. 동종 말고 이종이라고 해서 소, 돼지의 심장살을 이용해서 넣는 방법은 대개 한 3, 40% 정도 흡수가 되세요. 요것도 나머지 부분은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죠. 약간 옛날보다 수술했는데 확대 효과가 처음에 되게 좋았는데 2, 3년 지나니까 이게 줄어드신 거죠. 살짝. 그러면 선생님 옛날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지방이나 약물은 조금 더 많으세요. 한 50에서 60% 정도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방이나 약물은 영구적인 게 없어요. 똑같이 흡수가 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리필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진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확대의 경우는 그런 거를 보면서 결정해 주셔도 늦지 않고요. 또 피부가 여건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를 한 번 더 하고 싶으신데 흡수가 잘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똑같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무리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 무리해서 넣으면 좀 뭐 염증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천천히 보면서 시간을 지내보고 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드실수록 40대 이상의 경우는 그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백막이 얇아질 수가 있죠. 초음파로 봤을 땐 똑같이 계세요. 근데 안에 있는 막이 얇아지면서 감소한 경우는 제가 꼭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40대 이후는 저희가 남성 호르몬도 같이 보면서 요게 이제 떨어진 걸 보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먹는 약도 있고 뭐 3달에 한 번 주사 맞는 방법,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젊으시면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유전적으로 잘 안 나오는 그룹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또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강직도는 괜찮습니까? 당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술 자체, 확대 시술 자체는 내 자연적인 방어막,
즉 백막이라는 막, 기능을 하는 막 안쪽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기능을 하지 않는 바깥쪽 피부하고 백막 사이의 공간에다 무언가를 넣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발기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염증이 생겨서 그걸 제거하더라도 발기 조직은 웬만하면 건드리지가 않기 때문에 발기랑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에 무언가 더해졌으니까 예, 그 무게 때문에 발기가 떨어지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두툼해지고 커졌으면 더 발기가 잘 된다고 하세요. 대개의 경우는 자신감이 좀 올라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무거워졌다고 해서 발기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아니 발기가 됐을 때 뭐 올려놓는다고 발기 죽거나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은 전혀 무관하시고 되게 뭔가 두꺼운 면이 있으면 자신감 많이 올라가시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넣었을 때 수술 자국이 남거나 촉감이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까? 요거는 자국의 경우는 사실 뭐 포경수술 자국 있으신 분들은 포경수술 자국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포경수술 안 하시는 그룹에서도 똑같이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게 포경수술 안 하신 분들도 밴드라고 해서 목이 재는 그룹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확대를 하면 똑바로 똑같이 커져야 되는데 고무 밴드처럼 막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살짝 말아서 포경 수술을 살짝 해드려야죠. 물론 피부로 많이 날리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렇게 항아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그 밴드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더 흉해 보이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살짝 피부를 많이 제거하지 않고 슬리브 방법이라고 하는데 말아서 뭐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한 것처럼. 나는 절대 피부를 날리고 싶지 않다고 그럼 뭐 그냥 그걸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걱정할 건 아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촉감의 문제인데 이 진피라든지 약물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바로 4살 되는 게 아닙니다. 얘가 4살이 되는 생착화 과정이 필요해요.